몇 날 며칠을 망설이던 소녀는 마녀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중심을 향해 한참을 걸어 어둡고 불길한 숲의 풍경이 지나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름다운 호수가 소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호수의 건너편 마녀의 오두막을 발견한 소년은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마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녀의 오두막에 도착한 소년이 문을 두드리려 하자 문이 저절로 열리며 소년을 안으로 안내했고, 소년은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마녀를 보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검은 베일 밑으로 덩굴처럼 흘러내린 하얀 머리카락, 앞으로 굽은 상체를 지탱하기 위해 쥔 지팡이 위로 나무의 뿌리처럼 돋아난 가늘고 거친 손. 소녀는 용기를 내어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마녀가 되고 싶다고, 마녀가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소년이 자신의 사연을 늘어놓는 동안 마녀는 상처로 가득한 소년의 얼굴을 보았고, 이내 마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베일을 뒤로 넘기자 소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흉터와 뜯겨나간 입술 대신 훤히 드러난 이와 잇몸, 움푹 들어간 양볼의 화상 자국. 도저히 눈뜨고 보기 힘든 그 흉측한 얼굴로 마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밤 자정, 소년이 사는 마을 뒤쪽의 언덕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뜬 날밤 자정,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소녀는 생명이 다해 검게 썩어버린 고목 옆에 서서 마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앞에 나타난 건 마녀가 아닌 도적물이었으니 마녀가 소년을 도적들에게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도적에게 사로잡힌 소년은 길을 지나는 상인들과 여행자들을 꿰어내기 위한 미끼가 되거나 도적들이 약탈할 마을을 정찰했습니다. 혹여라도 소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적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는 경우에는 무자비한 고문과 처참한 죽음이 희생자에게 가해졌고, 도적들은 소년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적들이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때와 같이 미끼가 되어 길가에 누워있던 소년은 멀리서 다가오는 상인들의 마차를 보며 제발 마차가 자신을 밟고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더는 자신의 죄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길 바라며. 하지만 소년을 발견한 마차는 멈추었고, 숨어서 기다리던 도적들이 마차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차 안에서 기다리던 건 병사들이었습니다. 도적들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도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고용한 용병들이었습니다. 압도하는 용병들에게 밀린 도적들은 도망쳤고, 소년은 용병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도적에게 집과 재산, 가족마저 잃은 사람들은 소년이 도적의 일원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들, 난폭한 발길질과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들. 소년은 저주했습니다. 마녀에게 속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결코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세상, 눈물과 피와 증오로 가득한 세상을. 그리하여 소년은 재판도 받기 전에 성난 군중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시신은 마을 입구에 매달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시신이 마을 입구에 매달린 그날 밤, 작고 구부정한 형체가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찌나 짓밟혔는지 소년의 얼굴은 예전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었고, 몸에는 칼로 쑤시고 난자당하는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소년을 올려다보던 마녀는
소년의 시신을 내리고 나직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눈을 뜨거라.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30이 넘도록 여자를 사귀지 못하면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농담을 예전에 제가 다니던 커뮤니티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소년의 경우는 세상에 한을 품고 죽어서야 마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마녀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다면 제 이야기는 소년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러 떠난 여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죽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녀 또한 세상을 저주하며 죽었을 것이고 마녀의 얼굴에 난 흉터와 화상 자국으로 보아 마녀 또한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독자들께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음악은 만드는데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곡 구성 자체가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양한 악기를 짧게나마 사용해 지루함을 덜어보려 노력했고 선율보다는 사운드 디자인에 더 집중했습니다. 사용된 악기들 중 2개는 정말 만족했는데요. 기타 소리와 첼로 소리가 그렇습니다. 기타 소리는 한 달 전에 사서 언제 쓸까 기회만 노리던 가상악기 소프트웨어이고 첼로는 무료 가상악기임에도 정말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한동안 음악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는데 간만에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작업한 음악들 중 가장 좋아하는 건 감옥의 죄수들인데요. 이야기도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음악에 쓰인 악기들이 가진 기묘한 음색이 너무 좋았고 화음과 선율도 이야기와 잘 맞물려 작업을 마치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원의 여인, 선물, 축제, 사냥의 계절, 의뢰인, 국경의 저편, 녹슨검의 음악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음악에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업데이트를 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원래 업데이트하려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 이야기를 쓰고 작업하느라 업데이트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이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이요법이랑 같이 진행하다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술 생각에 술도 몇 번 마시긴 했는데 참다가 마시는 술은 정말이지 꿀맛이었습니다. 아무튼 4kg이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더 빠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이 빠진 것도 좋긴 한데 무엇보다 체력이 느니 정말 살맛이 납니다. 항상 피곤하고 우울했는데 이젠 피곤한 것도 덜하고 무엇보다 우울한 기분이 덜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이야기 앞부분을 편집해 공연에 쓰신 분이 공연 영상 링크를 보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무척 뜻깊은 경험이었고 잊지 않고 영상 링크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는 건 공연에 쓰인 음악이 마녀가 온다라는 곡인데 때마침 마녀 수업을 쓰고 있던 차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